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입니다. 지은이 오시마 노부요리, 옮기니 이승빈, 펴낸 곳 반니입니다. 저자는 심리상담 경력이 25년이 넘는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불안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과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 원인과 불안해하지 않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친구 관계나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등 아주 사소한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까운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면 기분 나쁜 게 있었나?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늘 걱정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수많은 불안과 걱정은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유형의 불안 해소 암시 키워드를 담고 있어 뇌의 사고 전환을 도와줍니다. 암시 키워드를 말하다 보면 내 안의 불안 요소가 서서히 사라짐을 느낍니다.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 책 속에서 찾아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불안감을 잠재우는 말 한마디의 힘. 암시는 효과 있는 과학기술이다. 불안감을 암시로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을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암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려 합니다. 그 장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겠다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 많을 텐데요. 그러한 사람의 뇌 상태를 보면 하나의 사고에서 다음 사고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고 전환 역할을 하는 뇌 부위가 너무 활발한 나머지 사고를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전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쳐야 하는 상대방이나 장소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생각한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자책만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 실패한 것만을 머릿속에서 반복하여 되풀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암시의 말은 이러한 사고 전환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뒤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어릴 때 저는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 데다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놓으면 아프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소독할 때 주사가 뭐가 무서워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암시를 걸어주었지만 맞아보니 뭐야 역시 아프잖아 라며 울어버리기 일쑤였지요. 간호사가 말해준 암시는 저희 사고를 전환케 하는 뇌 부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마침 미나모토라는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분은 주사를 아프지 않게 놓기로 유명한 의사였지요. 저는 운 좋게도 미나모토 선생님이 주사를 놔주는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을 차례가 되어 아플 거야 이제 울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는 어떤 간식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서 초콜릿? 이라고 대답하려는 사이에 주사바늘이 꽂혔습니다. 주사를 맞고 울지 않았던 첫 번째 체험을 한 이후로 주사를 맞아도 더는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심하게 한 후
갑자기 주사를 놓은 미나모토 선생님은 주사를 맞는 것은 아프다는 제 생각을 잠시 잊게 한 것이지요.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대답해야지 생각하던 제가 주사 맞는 통증을 달콤하고 맛있다라는 사고로 전환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내 뇌 부위가 하는 사이에 잠시 활동을 멈추고 머릿속에서 아픔이 더는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사 맞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달콤하고 맛있다는 것이 주사 맞는 통증을 완화하는 암시입니다. 암시에 따라서 간단하게 사고를 전환하게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피해망상을 순식간에 없애는 법. 남에게 얕보이다니 견딜 수 없다. 혼잡한 전철안,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바로 앞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의 구두가 제 바지에 닿을 듯합니다. 그 사람은 곤란해하는 저의 얼굴을 흘끗 보았을 뿐 자세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시 나를 무시하는군 하며 불안해하는 저는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금세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전날 스케줄을 바꿔달라고 동료에게 부탁해 두었는데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바꿔놓지 않았더군요. 동료 또한 나를 무시하는구나 싶어 우울해졌습니다. 저처럼 사소한 계기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을 하게 되고 멈추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떨어져서 피해 망상을 하게 되는구나 싶어 높고 소중한 내 마음을 외워보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의 아름다움 일치를 외워봤더니 머릿속에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연기를 해서 피해망상을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제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귀한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넙죽 엎드려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막상 현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 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야 라고 엉뚱하게 발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료의 사소한 실수 또한 내 말 한마디는 신의 말과 같다는 자만심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속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동료가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 굳게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겉과 속의 아름다운 일치를 외우면 피해망상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니 무척 신기하지요? 거짓말 같다고요?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본래의 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망상 따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지금을 바꿀 수 있는가? 유 씨는 자기만 돈을 모으지 못하고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점점 줄기만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분에 넘치는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 쪼들리는 것 같아 이러다가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일해야 하나 하고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유 씨가 부자가 되는 키워드를 알려달라고 해서 무척 의아했습니다.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내가 먼저 사용해서 부자가 되었겠지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제까지 해보았던 암시 키워드로 풍족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불안감을 갖게 되는 요소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걸 멈추고 잠재력을 살리면서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유 씨에게 핵심 가치를 찾아 행동하자를 7번 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암시가 큰 힘을 발휘하리라 생각되어 강하게 추천했는데 유 씨는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긴 하겠지만 확신이 들진 않네요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하여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치라고 생각하여 겉과 속의 아름다움 일치도 외워보게 했지만 부자가 될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닌 암시 범위에서는 부자라는 코드에는 들어맞는 것 같지 않아 숙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키워드가 있으면 진작 내가 사용했겠지 라며 쓸데없는 짓을 한다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불안 요소의 여러 가지 암시를 찾아갔습니다. 저조차도 어떤 키워드를 떠올려봐도 뇌의 사고전환이 일어나지 않더군요. 정말로 부자가 되는 키워드가 있을까 미심쩍어 하면서도 시험해 보았지만 어떤 키워드에서도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되겠다 포기하려는 찰나 체면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달란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이야기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불안해져서 사고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준비된 부자라는 암시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는 7번 외웠더니 뇌에서 사고전환이 일어나서 충족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키워드였던 거죠.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 존재한다. 상대방의 기분은 본인만이 알 뿐이다. 핵심 가치를 찾아 행동하자를 외우다 보니 흥미로운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고 있다는 점이었죠.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와 만나면 배를 고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지루하지는 않는지 등을 바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나 때문에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못 먹는 것은 아닌지 나 때문에 지루해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여 도저히 집중할 수 없더군요. 끊임없이 주위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 항상 안테나가 세워져 있던 거죠. 제가 쓴 글을 읽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등을 떠올리는 동시에 나쁜 생각을 하면 어쩌나 불안해져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핵심 가치를 찾아 행동하자를 외웠더니 머릿속이 조용해져서 눈앞의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고 조급함이 완전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놓인 일에 열중할 때 이것이 참된 자유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하며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분을 생각할수록 불안해져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따져보고 저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는 것을 내 삶의 길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일체 없는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어쩌면 나는 나답게 살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사명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나답게 살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때껏 골똘히 생각해 왔어요.
핵심 가치를 찾아 행동하자를 외워서 불안이라는 잡음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동 자체가 잡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다움을 추구하니 무척이나 상쾌합니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잡음을 젖혀두었을 때 만끽하는 자유는 타인과 관계없이 나 자신의 흥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됨과 동시에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